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바로 김영수 저자의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입니다. 이 책은 중국 한나라 시대 역사가 사마천이 남긴 사기를 바탕으로 경영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해석한 저작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남긴 선택과 결과는 오늘날의 기업 경영과도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치밀한 전략으로 승리하고 누군가는 잘못된 판단으로 몰락합니다. 이 책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조직의 성패는 뛰어난 전략만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전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경영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의 군주와 장수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리더들이 고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민심을 얻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어떻게 조직을 성장시킬 것인가. 이 책은 바로 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5개의 큰 주제를 통해 사기가 전하는 경영의 지혜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먼저 전략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부리가 대세를 읽고 담대한 승부수를 던졌던 사례, 그리고 민심과 세태를 꿰뚫어 본 자들의 선택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전략가의 자세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음은 인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혼자서는 조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나아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까지 인재의 덕목에 포함됩니다. 한구와 유방의 대조적인 인재 활용 사례는 인재가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조직 관리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은 쉽게 흔들립니다. 포수가와 관중, 배가와 종자기의 우정 같은 사례는 소통과 신뢰의 힘을 보여주고, 진시황이 지나치게 제도를 강조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는 덕을 바탕으로 한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경영은 결국 제도와 규율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리더십에 대해 다룹니다. 리더의 자질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민심을 얻는 리더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신뢰를 잃은 리더는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책은 고대 군주들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란 명령을 내리는 힘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요와순, 상탕과 주무왕 같은 전설적인 제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이끈 리더들의 공통점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관계와 덕을 중시했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교만과 독단에 빠진 군주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임을 보여줍니다. 전략, 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일까요? 운일까요? 이 책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바로 전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궁궐의 권력 다툼에서도, 상거래의 장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의 기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힘이 강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오래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대세를 읽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사기 속에 등장하는 상인 여부류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재산을 불리려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읽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지 못한 인물을 선택해 과감히 투자했고 결국 그의 선택은 천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부리가 단순한 장사꾼에서 재상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세를 파악하고 담대한 승부수를 던진 전략적 안목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업의 성패는 단순히 제품의 성능이나 자본력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읽고 흐름을 선도하며 올바른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 즉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눈 또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략은 언제나 전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러남이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사기 속 수많은 영웅들은 승리의 순간을 알았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설 줄 몰라 몰락했습니다. 사마천은 이를 거듭 강조합니다. 싸워서 얻을 것이 없을 때는 과감히 물러서야 하고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에서도 이 교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조건적인 확장은 위험을 부르고 모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와 비워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배경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의 의도와 흐름을 읽어내야만 진정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략은 단순히 전쟁터의 병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지혜라는 것을. 인간관계를 읽는 눈이 곧 전략의 핵심이며 그 눈을 가진 자만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승부는 언제나 전략에서 갈리고 전략의 깊이는 대세와 인간관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읽는가에 달려있다. 인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기술일까요? 이 책은 단호히 말합니다. 사람, 즉 인재야말로 조직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사기 속 이야기들은 인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께할 동지, 능력을 발휘할 인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리더의 그릇은 곁에 모인 인재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진시황 이전 시대에 여러 군주와 장수들의 사례를 통해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눈앞의 이익만 보고 인재를 내쳤고 또 누군가는 인재를 존중하며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특히 유명한 대조는 한구와 유방입니다. 한구는 천하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인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에만 의존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습니다. 그 결과 유방은 결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지만 한구는 짧은 영광 끝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경영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뛰어난 CEO일지라도 훌륭한 팀을 꾸리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리더라 하더라도 탁월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조직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리더의 가장 큰 임무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천은 인재에 또 다른 덕목으로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인재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자신의 힘을 쓰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경영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뛰어난 인재는 자신만의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조직 전체의 흐름을 살펴 행동합니다. 필요할 때 앞장서지만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며 후배가 성장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런 인재가 있을 때 조직은 단단해지고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업의 흥망은 결국 인재에 달려 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가 진정한 경쟁력이다. 위기의 순간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난다. 거래처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믿었던 파트너가 등을 돌리는 순간도 있다.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나 계약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다. 김영수 저자는 자신이 사업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위기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무대와 같다고. 평소에는 신뢰와 호의를 가장한 말과 행동이 오가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누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인지, 누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지가 명확해진다. 저자 자신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다. 특히 인상 깊은 대목은 작은 거래처와의 갈등 속에서 느낀 교훈이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 듯 다가왔던 상대가 실제로는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위기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작은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둘째,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타인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전략이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입니다. 저자는 이 장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할 사람들인가? 김영수 저자의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는 사기라는 고전에서 현대 경영과 인간관계의 교훈을 이끌어낸 흥미로운 책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권력이나 돈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력한 권위나 재정적 여유가 순간적으로는 누군가를 따르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오며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은 곧 신뢰와 존중입니다. 김영수 저자는 이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아무리 훌륭한 전략을 세우고 자본을 마련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조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입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꾸준하고 진실된 행동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작은 이익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 이익을 나누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를 독점하려 하지만 오히려 성과를 함께 나누는 리더가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눔의 정신을 가진 리더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셋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소통입니다. 상대방을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그 마음이 곧 동력으로 바뀝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이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적 능력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성공을 결정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기 때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모두 이익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들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에서 비롯됩니다. 그 끈은 신뢰로 묶이고 존중으로 강화되며 공정한 나눔으로 단단해집니다. 이 장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최고의 경영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강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르고 싶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경영의 본질이며 인간관계의 가장 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권위나 지위를 앞세워 관계를 끌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영향력은 권위가 아닌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일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리더십의 본질. 리더십은 단순히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권위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걸으며 위기 속에서 희망을 나누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김영수 저자는 이 장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먼저 리더십은 모범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리더가 먼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곧 조직의 문화가 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 공정한 기준을 유지하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런 신뢰가 쌓일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따르며 리더의 뜻을 공유하게 됩니다. 둘째, 리더십은 경청에서 자란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여러 차례 사업 현장에서 실패와 갈등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돌이켜보면 결국 상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 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터놓을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새로운 해답이 나오고 리더십은 더욱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셋째, 리더십은 책임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부에게 전가하는 리더는 금세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조직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고 구성원의 실수를 감싸 안는 리더는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때 리더십은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저자는 리더십을 불빛에 비유합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리더는 등불과 같아서 앞을 밝히고 방향을 잡아주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듯
리더십 없는 조직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리더가 올곧은 불빛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며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길러지고 책임 속에서 단련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책임지는 리더가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조직에서 떠오르는 리더는 어떤 모습입니까? 권위를 내세우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존중과 책임으로 신뢰를 얻는 존재입니까? 진짜 리더십은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행동에서, 지위보다 인간관계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뢰의 힘,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돈과 전략은 바뀔 수 있고 권력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뢰가 쌓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자는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을 들려줍니다. 위기 속에서 거래처가 손을 내밀어준 이유,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모두 신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실패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성과도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불리할 때에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고 꾸준한 행동과 성실한 태도로 서서히 형성됩니다. 신뢰는 또한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동력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모여 조직의 문화가 되고 결국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신뢰의 힘이란 단순히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김영수 저자의 책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를 통해 경영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사업의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 인재를 보는 눈, 위기를 헤쳐나가는 관계의 힘,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까지. 결국 모든 길은 사람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경영은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숫자는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얻으면 오래 갑니다. 신뢰를 쌓는 작은 행동, 존중을 담은 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가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책 속에서 전해준 교훈은 역사의 인물들처럼 거대한 왕조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마주합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협업 속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는 사기로 경영을 배웠다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점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도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책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